김석환의 마켓 트리거 시간입니다. 오늘은 3월 증시에 대한 리뷰부터 진행을 해보고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또 향후 시장 흐름 전망까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3월 증시 리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은 은행권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이 아주 큰 시장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난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3월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장이긴 했지만 두 가지를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빅테크들, 그러니까 메가 대형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주도된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대형주들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라든지 또는 S&P 500 지수라든지 이런 대형 지수들은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러셀 2000이라든지 러셀 3000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약세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중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그러니까 대형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과연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지수 상승 기여도에 상승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실제로는 지난해 12월 22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 저점 시점부터 최근에 나스닥 100 지수가 한 20% 이상 올라오면서 기술적인 강세장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그 해당 기간 동안에 빅2, 그러니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빅2에다가 이제 세 개의 기업들, 그럼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 엔비디아까지 좀 포함을 해서 이들 기업이 각각 지수의 상승 기여에 얼마만큼 했느냐라는 내용을 좀 보시면 거의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S&P 500 같은 경우에는 빅2가 거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빅5로 확대를 해보면 오히려 S&P 500 그동안 상승했던 것보다 더 크게 시가총액이 증가한 걸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100에서도 상당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좀 미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과중 편향된,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과중 편향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기술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유동성의 힘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이요. 메가캡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상승했던 미증시 상황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전일 미국에서 3월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안 좋다는 의미죠. 네. 안 좋다. 안 좋다는 의미인데, 일단 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결국에는 이런 지표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경제 성장률이잖아요. 네. 현재 경제 성장률의 추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매일 집계해서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애틀란타 연구원에서 추정하는 GDP 나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월 말에 처음으로 1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추정한 이후에 보면 계속 2에서 3%대를 오갔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가 반영이 된 데이터를 보면 1.7%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경기 위축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염려스러웠었냐면, 계속 2에서 3%대 높은 성장률을 예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 3월 FOMC 이후에 연준이 업데이트된 수정 경제 전망 요약을 보면 올해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0.4%거든요. 그러면 다음 분기, 그러니까 2분기부터 시작해서 올 하반기까지 그러면 얼마나 더 안 좋아질까에 대한 우려스러운 좀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격차는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현재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 전망 자체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와 있는 건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과 같이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를 대표하는 지표이거든요. 그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수출과 ISM 제조업 지수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수출이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도 당분간은 좀 약세게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미국을 대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S&P 500 지수라든지 또는 S&P 500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이익과도 상당히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보면 S&P 500 기업들의 향후 주당 순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도 하향 조정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조업 쪽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 제조업 지표뿐만 아니라 고용 지표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미 간밤에 졸치 보고서도 나와서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고용이 꺾이는 추세를 보여야지 우리가 긴축 우려가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번 고용 지표는 과연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기존에는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네. 논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bad news is good news였어요. 근데 간밤에 나온 거는 이제 bad news is bad news다. bad news is bad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미국 지금 여러 경제 지표들 중에서 유일하게 강한 모습을 좀 보였던 게 미국의 고용 지표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게 저희가 9인 이직 보고서, 즉 졸츠인데, 간밤에는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거의 뭐 1,080만 건의 구인 건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간밤에 발표된 건 이제 990만 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 예상을 좀 크게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보시면은 지난달에는 1.9개에서 지금 1.6개까지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는 뭐 어느 정도 좀 시차는 있긴 하겠지만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걸 좀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 세부 항목들 중에 우리가 네. 주요하게 좀 보고 있는 지표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신규 주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고용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고용 지표가 최근에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구인 건수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일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소기업들의 고용과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실제 소기업들의 채용 계획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은 뭐 지금까지는 되게 상당히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좀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주간 단위로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가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고용 시장이 이제 꺾이게 된다면 긴축 우려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또 경기 침체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또 저희가 짚어야 할 부분이요, 따끈따끈한 이슈입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네.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6%대로 급등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원유 감산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뭐 일단은 유가 상승 압력을 높이게 되는 거겠죠. 네. 이제 실제로는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요국을 중심으로 해서 3월 소비자 물가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이제 미국으로 좀 갖다 놓고 보면,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에 상당히 좀 민감한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이 유가라고 하는 게 소비자 심리 그리고 소비자의 기대 인플레이에 가장 강력한 기제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면은, 일단 국가별로는 지금 대략 한 내용이 지금 발표된 게 한 150에서 160만 배럴 정도 이제부터 이제 감산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감산 규모가 유가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좀 보시면은, 실제 저희가 이제 유가의 평균 가격을 볼 때 전월 대비의 움직임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1월 달이나 2월, 적어도 3월까지는 전월 대비 계속해서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좀 취했는데, 이제 뭐 4월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평균 가격으로 보면 전월 대비 8%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의 어떻게 보면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단은 추가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제한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향후에 이 유가 불안정성이 좀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향후 경로도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걱정해야 될 거리가 좀 늘어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고용시장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제 긴축을 위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게 시차를 두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거든요. 단계별로. 일단은 가장 먼저 주택 시장에 이제 금리에 가장 크게 민감한 데가 바로 주택 시장이고요. 그리고 앞서 보셨던 ISM 제조업 지수 같이 제조업 현장 내에서의 움직임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기업들의 이익과도 이제 연관이 됐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보면은 일단은 주택 시장, 그리고 제조업의 현장,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 좀 하향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이 매우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용시장이 좀 더 악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이미 연준이라든지 미 정부 같은 경우에도 올 연말에 대략 한 4.5에서 4.6%의 실업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 예상 수준만큼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 고용시장 악화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시차가 좀 더 앞당겨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고용시장 실업률 상승이 결론적으로는 증시 측면에서는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수도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이제는 좀 커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번 주에 나오는 이 고용 지표를 잘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